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도는 판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세금 중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부세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부세가 생긴 거는 노무현 정권 때 생겼죠. 그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고액의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게 거의 사문화 됐다가 다시 이게 강화가 된 것이 이제 이번 정권 들어와서 강화가 되고, 특히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주 고율의 그 부동산세를 매김으로써 그 사람들이 수억 원의 세금을 내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금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또 그 위헌 법률 제청까지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종부세법이 위헌이냐, 아니면 위헌이 아니냐, 아니면 뭐가 문제냐에 대해서 일단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정부가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 98%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일부 소수의 사람만 내는 거니까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 침해적인 법률이죠. 왜냐하면 어떤 대가 없이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하게 우리 헌법과 그 다음에 기본 조세의 원리에 따라서 세법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 법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세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소득세나 법인세가 일부의 일부의 기업들이 거의 다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자 30~40%가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그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하고 자기 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부담을 해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져서 조세 저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종부세의 경우에는 지금 격렬한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수에 대한 과세라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기획과 실행 자체가 기존의 법과 다르고 또 되게 비현실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05년도 이후에 종부세에 대해서 여러 번 헌법소원이 거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 이 세대 합산 과세 부분만 위헌이 되고 대부분 합헌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헌법소원을 할 때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중과세 문제, 그 다음에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그 다음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쟁점으로 삼아서 이 종부세가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중과세 문제는 많이 해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한 과세 목적물에 대해서 두 번 하는 거거든요. 재산세도 내고 또 종부세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과세 물건에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차피 이 종부세의 그 계산 구조 자체가 기존에 낸 재산세까지 감안하고 해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보여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하고 입법 형성의 자유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중과세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서는 좀 달리 보입니다. 지금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최고가 지금 6%까지 가는데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까지 내기 때문에 7.6%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산의 7.6%를 부과하게 되면, 이게 복리로 계산했을 경우에 12년이면 그 가치의 거를 다 국가가 환수해가는, 가져가는, 제가 보통 얘기하는 약탈적 과세에 해당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소득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로 가게 되고, 이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주택인 경우에 20%, 3주택인 경우에 30% 추가 과세까지 돼 있어서 70%, 80%까지 지금 과세 그 차익, 양도 차익을 가져가는 지금 구조 내에서 거기다가 또 이 세금을 종부세를 부과해서 1년에 7.6%씩 가져간다면 그리고 그거를 양도소득세 할 때 반영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형적으로 나중에 발생하게 되면 또 뜯어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예전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떻게든 그 재산의 절반 이상의 가치를 국가가 가져가는 법은 그거는 위헌이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도 문제가, 예전에 이제 초초세도 이제 미실현 이득인데 이제 위헌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세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를 해야 돼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익이 생기지 않아요. 이익이 생기지 않고 이익이 생기는 거는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과세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율의 과세를 통해서 미실현,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데도 세금을 가져가는 부분은 지금 봐서는 입법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 세금 자체가 1년에 몇 배씩 오르는 그런 세금은 사실은 이 종부세밖에 없고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예, 과도하게 과표를 올리고 세율을 올려서 전년보다 달라진 게 없는데도 몇 배씩 세금을 가져가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조세 저항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원래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양이나 뭐 거의나 이렇게 털 나는 것들, 털이 좀 나면 거기서 일부 가져가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그래도 죽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도하게 가져가면 거의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게 또 죽을 텐데 어느 정도 생기면 거기서 어느 정도를 취하는 게 세금을 아주 그 저항 없이 걷는 방법인데, 이거는 몇 배씩 걷고 예측하지 못하게 세금을 내고, 특히나 일거주자인 경우에 뭐 세금을 몇 천만 원씩 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일 뿐더러 그 다음에 사실은 생활권의 침해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문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부동산세 구조를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혼자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서의 종부세는 가격에 상관없이 일단은 그거는 면제를 해주고, 왜냐하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나중에 오르라서 팔게 되면 그때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 사람이 거주해야 되니까 거주하는데 많은 돈이 들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채, 세채, 네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 종부세법의 제정 목적은 부동산 안정이에요. 근데 이 그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져서 집값 잡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오히려 지금 과도하게 이제 세금이 나오고 그러니까 징여하게 되고 뭐 다른 방법으로 지금 피해가고 있지, 그러면서 집값만 올라가게 됐기 때문에 이게 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의 목적의 종합부동산세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러니까 1주택자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의 가액을 따져서,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의 가액을 따져서 그 가액이 어느 정도 이상일 때 그거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부자에게서 좀 세금을 걷겠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집수에 합치면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집이 여러 채라고 해가지고 뭐 그 중과를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사회에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를 내놓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국가 대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에 때까지 징벌적인 과세를 통해서 아예 소유하지 마, 집은 소유하지 말고 다 모두 한 집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집은 국가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1년, 2년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아예 집을 사지 않고 임대주택에만 살아라 이거 하는 것은 저는 젊은 청춘들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자산을 축적하고 자기가 스스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집 사지 마라. 임대주택에 살아라. 뭐 월세에 살아라. 이렇게 국가가 방향을 하는 거는 너네들은 자산 모으지 말고 그냥 국가 뭐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도 집을 싸게 살 수 있고 또 집 문제 가격에 고민 없이 본인이 가정을 꾸리고 또 사회에 세금을 내고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집을 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집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강남에 살지 마라 살아보니까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우린 다 집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집 사지 말고 그냥 집은 뭐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곳이다 이렇게 뭐 말을 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자산을 취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잘 만들어 주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종합부동산세는 그러한 거에 좀 반하는 세금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규정돼서 집행되는 종합부동산세는 문제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우리 헌법에 맞고 그 다음에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당한 금액으로 과세가 되는 그런 세금으로 남아야 이 세금이 오래 가지 지금처럼 과도한 세율과 그 다음에 금액의 상승 그 다음에 한 집에 살면서도 수천만 원씩 세금을 내는 뭐 이런 식의 구조는 저는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금은 절대로 함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개정에 있어서도 시간을 들이고 부작용이 없는지 고민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종합부동산세의 유연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